3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니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 1시간 넘게 증거로서 읽혀진 책 비판 각주 없이는 출판이 금지된 금서 오브 금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책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마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쓴 나의 투쟁입니다. 나의 투쟁 일트. 유튜브가 히틀러 관련 영상을 삭제하기로 유명하고 나의 투쟁 이트. 서점에서도 찾기 힘든 불온서적의 대명사라서 웬만하면 저도 안 하려고 했지만 나의 투쟁 구트. 나의 투쟁 15트. 유트즈 20트. 히틀러 빌런 은혁씨 덕에 이 책을 펼쳐들게 됐습니다. 개꿀 크크. 그런데요, 이 책 마냥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한국 번역본 기준으로 무려 1151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 거기에 생소한 개념이 많아 사전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보고 어떡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정말 다행히게도 책 내용이 워낙 일관되게 반복되는지라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히틀러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요약했습니다. 당시 히틀러가 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독일인들이 왜 히틀러에게 넘어가게 됐는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히틀러에게 설득당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십시오. 카카카 컴온. 어느 날 아버지가 뇌출혈 발작으로 죽고 머지않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갑작스레 닥친 현실. 어린 나는 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다. 가난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지냈다. 시시한 화가일을 하다가 노가다를 다니기도 했다. 노가다판에서는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 끊임없이 정치 얘기를 한다. 자본가 계급이 어떻고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고. 물론 처음에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궤변을 듣고 있다 보니 점점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니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뭐야?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놈이. 나는 그날 이후 그놈들에게 반박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더 많은 지식과 팩트를 들고 와 그놈들에게 대항했다. 그들은 짐짓 당황하더니 논리적인 반박 대신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날렸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딴 놈들도 위대한 독일 민족인가? 물론 그 덕에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바로 진짜 독서하는 법이다. 진짜 공부란, 진짜 독서란 본질만 갖고 오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책을 읽을 때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장군 이름이나 왕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이다. 나는 진짜 독서를 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빼오며 열심히 독서를 했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정보가 있다. 사회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나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벼운 혐오감 정도는 있었다. 유대인이 누군가? 성경에도 나오듯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인간들 아닌가? 혐오스러워. 그러나 한편으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유대인도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와 다른 점은 종교적인 가치관뿐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죄다 민주주의나 대민족이라는 개념을 못 받아들이는 무식한 놈들이라 생각했다. 왜냐고?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냐고? 신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거 아는가? 놀랍게도 신문과 책은 바른 말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의 목적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될 때가 더 많다.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나는 권위에 맞서기로 맘먹었다. 감성을 내쫓고 오로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자. 그리고 그때 내 이성은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은 미개해.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반유대주의 책을 샀다. 그러나 그 책의 논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천박하고 훨씬 비논리적이었다. 대체 뭐가 진실이지? 나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걱정했다. 현재 독일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독일 경제의 40%를 책임지고 있다. 아니 유대인이 진짜 미개하고 멍청하다면 왜 그놈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왜 그놈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걸까? 나는 진실을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유대인을 만나기 시작했다. 1명, 2명, 3명. 그렇게 경험을 넓혀가니 점차 가닥이 잡혔다. 이놈들은 생김새도 독일인과 미묘하게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이 몸에서 냄새가 났다. 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생긴 것도 볼품없었다. 그들이 더욱 혐오스러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만세! 광장에 나와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 몇몇을 보고부터는 그 혐오감이 더욱 짙어졌다. 독일에서 먹고 나고 잤으면서 독일을 배반하려 들다니 이놈들의 사고방식은 제정신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은 독립운동에 반대하고 있지만 아무튼 마음속으로는 한패임이 틀림없다. 나는 유대인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때 나는 마침내 보고야 말았다. 매춘업을 하는 유대인 포즈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독일 방방 곳곳에 매독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기에 있다.
나는 드디어 우리 민족을 망가뜨리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낸 것이다. 그래, 미개한 유대인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뻔하다. 예수님을 박해한 이 새끼들은 어차피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살아생전만이라도 잘 나가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은 똑똑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에 가깝다. 생각해보자. 우리 인류는 수백 년 지식 위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쌓아왔는가? 그렇다. 우리 아리아인이다. 유대인은 자기 문화 없이 우리 민족이 쌓은 지식 위에 무임승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독일인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갖 수를 쓰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대를 무너뜨리고 문화를 오염시키고 종교를 희롱하려 든다. 그건 억지가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다.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가공되어서 전해진다. 현재 독일 신문과 예술계는 유대인으로 가득하다. 그곳에서 유대인은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려 든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언론, 모든 공연, 모든 소설이 유대인이 대단한 민족인 것 마냥 포장해 대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뭔가? 비판적 태도다. 현인들이 말해왔듯 내가 가진 세계를 버려야 한다는 통찰과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비로소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대인을 멀리해야 한다.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실제로 그렇다. 남미 사람들은 인디언과의 혼혈이 많아 그 수준이 아주 미개하기 그지없다. 반면에 순혈로 가득한 북미는 어떤가? 훨씬 더 잘 산다. 훨씬 더 훌륭한 문화를 가진다. 남미에 비해 북미가 잘 되는 이유는 명백히 혼혈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생물학으로 증명 가능하다. 원래 자연에서는 어떤 동물이든 같은 종끼리만 짝을 짓는다. 늑대는 늑대끼리 하고 생쥐는 생쥐끼리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다른 종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한다면 그때 잡종이 생긴다. 한쪽이 아무리 우수한 생물일지라도 나머지 한쪽이 미개한 생물이라면 미개한 잡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우수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더 미개하다는 건 당연지사. 그러면 지금처럼 미개한 생물이 끊임없이 우수한 생물을 겁탈하려 드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열등 생물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는 것. 어설픈 동정심으로 미안해해서는 안 된다. 더 우수하고 강한 생물이 싸움에서 이기고 상대를 지배하는 일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으니까. 보아라, 고양이가 쥐에게 연민을 갖던가 호랑이가 토끼를 불쌍해하든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종이 가장 우월할까?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 독일인이 속하는 아리아인이다. 인류를 감동시키는 과학과 예술, 기술과 발명은 어떤 민족이 만들었는가? 우리다. 창의력은 오직 아리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아니라고?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뭐냐고? 그놈들은 우리 문화를 가져다가 자기네 문화처럼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 뭐? 독일 민족은 고대엔 미개하지 않았냐고? 당시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 땅에 있었더라면 문화를 꽃피웠을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도 아리아 인종만이 갖춘 능력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 지구가 발전하고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독일인이 세계를 정복하고 피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사다리를 오르듯이 열등인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최적의 수단이 바로 국가다. 국가는 형식에 불과하다. 국가는 인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우등인류 존립의 전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건강하고 하자 없는 사람만이 아이를 낳게 해야 한다. 최신 의학을 동원해 조금이라도 약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식기를 잘라내야 한다. 또한 전담인종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을 조사하고 인종을 증명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피의 순수성이 입증된 건강한 아이들만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계급 출신이든 이들 모두에게 기회와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 최하층민이라도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그들 모두 우수한 혈통을 지닌 자로서 재능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독일의 도로 정서부가 다른 나라 왕보다 더 큰 명예일 수 있도록 국가는 가장 훌륭한 혈통의 민족에게 최고의 보상을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책에서 하고픈 말은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 장대한 계획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아니, 유대인이다. 앞서 말했듯 유대인은 독자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들은 오로지 무분별한 성교로 독일 인종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제 그들은 러시아를 넘어 독일 제국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 무조건 그렇다. 그것이 유대인 삶의 목표니까. 유럽에서 유대인의 경제 장악은 완료되었다. 유대인은 계획적으로 세계대전을 부추기고 있다. 나는 그리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이 유대인 삶의 목표니까. 이 세계는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있다. 아리아인의 행복이냐, 유대인의 이익이냐, 독일인이야. 목적을 잃지 말라. 우리의 목적은 민족의 존립과 증식, 피해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의 뜻이 아니다. 이는 자연의 의지다. 창조자의 의지다. 가장 뛰어난 인종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잡종과의 투쟁이다. 저는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는 무슨 목적이라도 있었겠지 생각했습니다. 분명 정치적인 실리를 위해서 학살을 수단으로 사용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복 전쟁으로 세계 제국을 구축하는 히틀러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큰 감흥을 못 느꼈어요. 그건 뭐 히틀러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나의 투쟁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유대인 학살 그 자체가 히틀러의 꿈이고 소망이었으니까. 1942년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독일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지자 히틀러는 세계 정복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꿈을 더 이루고자 애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시간을 끌며 학살장 확보에만 혼신의 힘을 다했죠. 더 많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요. 애시당초 히틀러가 정말로 독일의 실리를 추구하는 인간이었다면 국가 경제의 40%를 책임지는 유대인을 적으로 두는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었겠죠. 유대인 600만 명, 폴란드 교양인 300만 명, 집시 50만 명, 독일 인종 장애인과 환자 10만 명,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수백 수천만에 다다르는 이들이 죽은 이유는 오로지 히틀러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투쟁은 1000페이지 내내 제대로 된 논증이라곤 코딱지만큼도 없는 책입니다. 극심한 편향에 빠져 감정에 근거한 확언을 반복하죠. 책과 신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팩트를 들고 와서는 책과 신문은 반드시 거짓말을 한다, 책과 신문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부풀리죠. 그러나 히틀러에게는 분명 생각을 바꿀 기회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가 만난 유대인 대다수는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매춘업과도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히틀러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독일인 매춘업 포주와 독일인 사회주의자를 만났습니다. 기존 미디어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논리의 반유대주의 잡지도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이성이란 명목을 앞세워 팩트를 골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대부터 문화 수준이 뛰어났던 그리스인과 동양인을 두고 동양인들은 우리 문화를 가져간 거야, 우리도 그리스 땅에 있었으면 하는 억지를 부린 것도 같은 맥락이죠. 뿐만 아닙니다. 히틀러의 과학적 주장은 어떻습니까? 히틀러의 과학은 현대에 이르러 그 과학에 의해 완전 괴멸된 상태죠. 유전은 분명 개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그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범위를 인종 단위로 넓히면 생김새를 제외하곤 인종적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게 바로 지난 100년간 과학이 내린 답이죠. 히틀러가 사례로 든 북미야말로 가장 완벽한 발레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국가지만 이민자의 나라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다민족 다문화가 뒤섞인 국가니까요. 아니, 애시당초 바이킹과 유목민이 포함된 고대 게르만족에게 대체 어떻게 순혈이란 개념이 있겠습니까? 히틀러 주장에 따르면 게르만족은 명백한 잡종 이에요. 물론 이런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당초 그 기준을 어디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인류의 뿌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전 세계인이 단일 민족 아닐까요? 히틀러가 주장하는 순혈은 그냥 망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원본 그대로의 논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의 투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히틀러를 온전히 욕보이는 길이라 생각했거든요. 뭐 내용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논박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허접하기 그지없는 쓰레기 책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놀라운 사실이 두 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가 저지를 범죄를 아주 꼼꼼하게 예고한 이 책이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10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대학살했던 건 나의 투쟁 이 쓰여지고 대략 2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듯한 논리 없이 혐오만 반복하는 이 쓰레기 같은 책이 당시 독일 가정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었다는 사실이죠. 1946년 미군의 잠정정부 조사 결과 당시 독일 국민의 65%가 우수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947년 8월 독일 국민의 55%는 나치 사상은 옳지만 실천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옛날 사람들이라 멍청해서 속았던 거 아니겠냐고요? 유대인 대학살은 고작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 독일은 이미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하고 소수자를 인지하는 선진국이었죠. 물론 패중국 국민으로서 가난이 만연했던 독일인에게 히틀러의 말은 그 어떤 포르노보다 자극적이었을 겁니다. 독일의 도로 정서부가 다른 나라 왕보다 더 큰 명예일 수 있도록,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리며 일방적으로 축혀 세우는 연설은 감정적인 쾌락과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그를 권좌에 쳐 올릴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었다 봅니다. 정말 적어도 히틀러가 강조했던 그 비판적 태도라는 게 독일 국민에게 아주 쥐똥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할 때 히틀러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놈인지를 기대하기보다 얼마나 설득을 잘하길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을까를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면 히틀러를 이야기할 때 나쁜 놈이니 학살이니 하는 얘기는 너무 뻔하니까요. 학교에서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히틀러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듯 합니다. 히틀러는 쓰레기지만 당시 독일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히틀러는 쓰레기지만 능력 좋고 계산적이고 수완이 좋다. 히틀러는 쓰레기지만 자기 PR과 선전에 능하고 언변이 좋았으며 연설력이 뛰어나고 인간적인 면모도 있다고요. 그러나 부정문 뒤에 긍정문은 긍정을 더 강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히틀러에게 알고 보니 불쌍한 녀석이란 프레임은 너무나도 가분해요.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뻔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 합니다. 히틀러는 인간이 아닙니다.